자, 신경부주로 들어가 볼까요? 2페이지 4번. 200 2페이지 4번 동그라미 4번 연도선생활. 그렇죠. 201페이지 동그라미 4번. 명도선생활 모 서자 신경하니. 네, 보통 글자에서 모라고 그러면 자기를 지칭할 때 모라고 합니다. 나는 서자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붓글씨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붓글씨 쓸 때 심경하니 매우 경건하게 쓴다. 빛이 욕자호라. 빛이 아니다. 그러니 욕자호 글자를 아주 보기 좋게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경건하게 쓰는 게 아니다. 지 자시하기며 단지 이것이라는 것은 경건하게 글을 쓰는 것, 이게 학문이며 지자 구방심이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글을 씀으로써 이게 바로 놓아진 마음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방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서예가들이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뭐 독특하다 뭐 한다 이런 외관 외양에 많은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명도 선생은 전혀 그것에 치중하지 않고 글씨 쓰는 그 자체, 한 획 한 획을 경건하게 써 나아가는 것에서 마음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단련, 마음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모으고 그럼으로써 그 자체가 학문이고 그 자체가 놓아진 마음을 구하는 거다. 구방심이다. 맹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죠. 학문지도 무타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아니다. 국이 방심야이. 그 놓아진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붓글씨를 쓰면서 놓아진 마음을 다시 잡는 것에 명도 선생은 온 힘을 기울였다. 근데 놓아진 마음을 붓글씨를 쓰면서 놓아진 마음을 구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 겁니까? 놓아진 마음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명도 선생은 그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글씨 쓸 때는 벌써 어떤 상태로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태로 진입을 하는 걸까요? 글씨 모양을 잘 쓰고 그런 건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학문이고 경이라는 학문. 이게 놓아진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벌써 어떤 마음의 상태가 딱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명도 선생한테 그 기준이 딱 있어요, 벌써. 제가 생각할 때 첫째 기준이 이 글씨 쓰는데 몰입해서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글씨를 쓰면서 쫙 아무 생각이 없어요. 쫙 몰입해. 글씨 쓰는 데만 몰입해. 그러면서 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글을 써. 요거를 지금 심경이다. 글씨 쓰는데 굉장히 경건하게 쓴다라고 표현. 구체적으로 어떠냐? 행복한 상태. 몰입함으로써 행복해. 그래서 글씨 쓰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글씨를 안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바둑에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둑 똑같이 한 판을 둬도요, 몰입해서 그 훌륭한 상대와 겨루면서 정말 진짜 몰입해서 바둑을 한 판 두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고 이기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글씨 쓰는데도, 글씨 쓰는 건 이건 상대가 없어. 자기가 자기와 하는 거야. 쫙 몰입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쫙 몰입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저절로 올라오는 행복. 행복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느껴지는 충만함. 글씨 쓰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 바둑 두면서도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경의 상태다. 그러니까요, 우리 꼭 그러면 바둑 둘 때 글씨 쓸 때만 경이 있냐?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경이 있는 거고, 걸어갈 때도 경이 있는 거고, 잠잘 때도 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찮게 생각해. 그래서 매번 요즘 젊은이들 특히 문제점이 뭐냐면 멀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명도 선생이 하는 하나에 몰두를 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충만감,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이거 계속 뭐예요? 우리 용어로 하면 불경이에요, 불경.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두 글자로 형용하라면 이 불경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는 것도 불경이에요. 자는 건 경해야 푹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자는데도 자꾸만 뭐 핸드폰 보기도 하고 자면서까지도,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아주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 불경이에요. 꼭 불경하면은 불경죄 그래가지고 신을 모독하는 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하나하나 일을 몰입해서 차분차분하게 해나가면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으면 기뻐요. 허겁지겁 막 먹는 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맛을 음미하면서 쫙 먹는 거하고 이 소화하는데 벌써 달라요.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 그 식사 시간이 그렇게 길다며요. 이 경이라는 게 지금 명도 선생이 글자 쓰는데 이 경을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버스 타실 때 버스 정거장에 갔는데 버스가 막 떠났어. 뭐가 밀려오죠? 짜증이 확 밀려와. 근데 그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짜증 낼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늦게 갔으니까 차가 떠난 거지. 다음 차 기다리는 것을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일찍 올 것 하고 자기 탓을 해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상처내는 거를 탓하고 상처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자기를 좀 이 경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자기를 상처내면 안 돼.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식, 자기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상처를 내려고 그러면 안 돼. 명도 선생의 붓글씨 서예를 통해서 경하게 글을 쓴다고 하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붓글씨를 쓰면서 기쁨, 충만함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기 충만한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반드시 그게 동반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람천 여씨왈. 람천 여씨는 누구냐면 42번 주세요. 여여숙입니다. 이분은 장제 선생의 북송시대 장제 선생의 직전 제자였다가 장제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정명도 정의천 선생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운 분입니다. 남천 여씨왈. 횡거 선생이 바로 장제 선생이죠. 횡거 선생이 종일 위자 일실하사 한 방에서 종일토록 위자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다. 그러면서 좌우 간편을 부의독하고 주위에 있는 간편이 책이죠. 책을 내려서 읽고 그리고 앙이사하야 하늘을 우러러 생각을 하면서 유득즉 지지호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를 쓴다는 거죠. 혹 중야 기자하야 어떤 때는 한밤중에 중야 그러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기좌하야 일어나 앉아서 취촉 이서하시니 불을 밝혀 글을 쓰시니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일어나서 불을 밝히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기 지도정사, 도를 향한 뜻과 정밀한 생각은 미시수유식이요. 수유, 잠시도 쉰 적이 없고 역미상수유 망냐라. 또한 잠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다. 장제 선생이 공부하는 방식, 이거를 여여숙이 제자로서 지켜봤,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식을 지켜봤는데, 조용한 방 속에서 명상을 쫙 하시다가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적고, 한밤중에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또 일어나서 불을 밝히고, 이 장제 선생의 지도 정사, 도를 향한 뜻과 정밀한 생각, 이것은 잠시도 쉰 적이 없고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요 횡거 장 선생이 정명도 정의천 선생의 외숙부입니다. 외숙부. 어머니의, 정명도 정의천 선생의 어머니의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정명도 선생보다 9살이 많아요. 근데 삼촌이죠. 근데 이 학문의 자질은 누가 더 뛰어나냐? 정명도 정의천이 더 뛰어나. 그래서 이 장제가 조카인 정명도한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성질을 좀 안정적이게 할 수 있겠냐? 장제는 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성질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조카가 준 편지가 정성선. 유명한 정명도 선생이 장제 선생한테 준 편지예요. 이때 성은 본성이라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질 성자. 성질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이 횡거 선생 자기 조카라고 해서 9살 아래 조카라고 해서 불치하문 하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요. 그 내용이 이정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횡거 선생은 굉장히 기가 강하신 분이에요. 기학파예요. 정명도 정의천은 리학파. 그래서 이 람천 여씨, 여여숙도 횡거 장제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기적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장제가 돌아가시고 명도 선생 밑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많아. 그래서 그게 이정집에 이 여여숙하고 정명도, 정이천 선생하고 서로 문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학파와 리학파의 충돌. 그 충돌로 인해서 더욱 많은 철학적 주제들이 연구되고 탐구됐던 거죠. 굉장히 풍요롭게, 북송 시대 유학을 풍요롭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람천여씨입니다. 여여숙입니다. 람전 천이 아니에요. 전 남전여씨 남전여씨 여여숙입니다. 여기 횡거 선생 보세요. 이게 뭐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기가 느껴지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귀산양씨왈. 요 귀산양씨는 정명도 선생의 뛰어난 4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도남학파라고 합니다. 도남학파. 도남학파. 절강성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명도 선생한테 배우다가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정명도 선생이 오도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도가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사실 이분이 내려가서 이분 밑에서 귀산양씨 밑에서 누가 나와요? 주희가 나옵니다. 주희가. 이분의 제자가 예장, 나예장. 그분의 제자가 이통, 연평 이통. 그 연평 이통의 제자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명도 선생이 오도남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귀산양씨왈. 귀산양씨가 말하기를 적림이 송이천 서천할세. 정림이라는 사람이 아마 정림 44번 주를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천 선생의 제자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이천 선생이 서쪽으로 유배되는 것, 부주로 유배될 때 그걸 전송한 사람. 도숙 승사러니 중들이 자는 기거하는 막사에서 유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는 이제 여러 명이서 합방을 하는 거겠죠. 합방을 하면서 같이 자는 거겠죠. 좌처 배소상연을 합방을 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방에 앉아 있는 곳이 배소상, 소상은 불상을 얘기하는 거죠. 불상과 등을 져 있어요. 선생이 영 전의 물배하신대. 이천 선생께서 의는 의자입니다. 의자를 돌려서 불상과 서로 배면을 했는데 배면을 하지 말고 의자를 돌려서 불상을 마주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림이 왈 기도 경지고로 역당경야이까. 기는 그 주 보면 기불과 같은 뜻이다. 어찌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기도 경지. 기도는 그 물이라는 건 여기서는 불교 숙소니까
불교 사람들이 불교 무리들이 불상을 공경하는 하니까 선생님도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림이 물었다. 선생활 단구 인형몸은 변 부당만이라 하시니라. 단지 사람 형체를 구비하고 있으면 부당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천 선생이 말씀하셨다. 인상차어왈. 나는 이 말로 인하여 감탄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제 귀산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용자 기무오인저. 맨 처음 무덤에 용을 만든 사람 모습으로 무덤에 같이 묻히게 만든 그런 사람은 후손이 없을 것인저 라고 요 얘기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기 상인이 용지하라. 사람을 형상해서 무덤에 묻어두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개 상인이 용지면 사람 모습으로 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 기류 필지어 용이니 그 말단에는 반드시 진짜 사람을 쓰게 돼서 순장하는 버릇이 있게 된다. 군자 무소불용 이경이라. 군자는 그 경건함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견 사인자하고 사람과 비슷한 것을 보고 불호리면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어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가지의 알 수 있으니 야거 사인이 맹 경월지심임. 만약 사람과 비슷한데도 이것을 소홀히 하는 마음이 싹 든다면 기류 필지어 경월이냐. 그 말단에는 반드시 사람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다. 경시, 인명경시. 여기까지는 귀산 양씨가 한 말이죠. 이건. 맹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이게 양해왕 상해에 있는 말인가요? 네, 여기 써있잖아요. 찾아봤어요? 아니, 여기 48번 주에 나왔네. 아니 48번 주에 나왔는데 양해왕 상해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찾아보질 않았어. 지금 갑자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양해왕 상을 지금 강의했거든요. 이거 양해왕 상 아닌 것 같아. 저기 박은수 선생님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시작용자 그거 없죠? 그럼 죄송하지만 잠깐 끄고 내가 찾아볼게요.